안녕하세요. 고딩영어입니다. 지금쯤 학생들이 중간고사 대비 열심히 할 거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시험을 시작했던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 아니면 이제 내일 시험인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시험인 학생들도 있겠지. 오늘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내일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오늘 당장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어. 자, 일단 학생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라던가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뭐 부교재라던가 또는 이제 외부 지문 이런 정도가 아마 시험 범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일단은 교과서를 정리해야겠지?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오늘 당장 공부를 시작할 때 이럴 거야. 아, 대부분은 변형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런데 시험 전날 변형 문제를 푼다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내일이 시험이야. 그렇지. 그럼 변형 문제를 풀었을 때, 아, 내가 풀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네. 이걸 또 풀어가지고 더 많은 것을 알아가야지. 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말이지. 누가 더 얼마큼 많이 아냐 이거보다 누가 얼만큼 더 실수를 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너가 이제까지 실수했던 부분을 다시 보는 것이 실제로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을 명심하고 공부를 해야 돼. 자, 일단 봐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중간고사라던가 기말고사 됐을 때 이렇게 나누어진 자료가 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정도 자료를 학생들이 이제 푸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를 풀고 나서 버리지 마.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걸 다시 이용할 거니까. 이 이상 더 많은 문제를 풀면서 내가 해야 할 양을 늘려가지 말라는 거야. 지금 해온 그 양 있지. 이 양줄 중에서 내가 실수했던 부분, 뭘 했던 부분을 줄여가는 거야. 이 부분을 정말 명심해야 된다, 학생들아. 자, 그럼 봐보자. 그러면 교과서부터 한번 정리해볼까? 자, 교과서는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영어 지문이 있고 이렇게 해석 지문이 있는 걸 가지고서 이걸 아마 정리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정리하는 과정은 필요하긴 필요하다 그랬어. 그런데 이 교과서라는 게 말이지 양쪽으로 너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겠지? 그렇지. 한 장으로 줄여라. 한 장으로 줄여가지고 양에서 부담이 없게라 이 말이야. 그때 또 뭐라고 했냐면 한 장으로 줄이는 이유가 뭐니? 그렇지. 시험 전날 너 뭐 하겠어. 이거 해야지. 이 말이었어. 그래서 너가 이제까지 교과서에서 정리했던 부분 그리고 변형 문제를 풀면서 몰랐던 부분, 이 부분을 아예 한 장으로 압축을 시켜라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한 장을 만든 거야. 오늘을 위해서. 내일 시험을 보는데 내가 오늘 몰라. 이걸 위해서. 어떠한 변형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게끔 정리를 하라 그랬었어. 이런 걸 했었어야지. 그리고 이걸 공부했었어야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저번에 했던 영상 중에서 이제 교과서 암기법 자료가 있었지.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암기를 하는지 암기법에 대해서도 알려줬을 거야. 그래서 결국 오늘은 내일 볼 시험에서 특히나 서술형을 대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서술형을 대비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 가지고 약간 부족하다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 중에서 있잖아.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것도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 그렇지?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미리 변형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틀렸던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여기 있어. 자, 학생들한테 이렇게 선생님이 항상 말하거든. 변형 문제를 풀 때 확실히 아는 것은 동그라미를 치고 이거인 것 같아 해서 한 것은 세모를 치라고 그랬었어. 그리고 확실히 모르겠던 것은 별표를 쳐라. 틀린 것은 별표를 쳐라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를 하는 이유도 오늘을 위해서였어. 그래서 이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지문을 읽었을 때 한 번 읽고서 문제를 풀었더니 그냥 풀리더라라는 거야. 그런데 애매하게 알았던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교과서 본문을 다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실제로 내가 이걸 다시 공부해도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다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틀렸던 부분 당연히 뭐야? 다시 봐야지. 왜 틀렸는지를 확인해야지. 항상 그랬어. 틀린 부분은 또 틀릴 수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고 절대로 틀리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란 말이야. 더 많은 것을 알아가가지고 나는 학생들이 10개 하면 나는 20개 더 할래, 30개 더 할래. 이게 아니라 그랬어. 실수로 인해서 틀리는 거, 그걸 줄이라고. 고등학교의 과목이 원래 다 그래. 고등학교 공부가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야. 실수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결국은 있잖아. 좋은 등급 맞는 거야. 그걸 명심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교과서를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부교재겠지. 이제 부교재 같은 경우도 사실 부교재가 시험의 범위에 나왔을 때
막 10단원씩 나오는 학교도 아마 있을 거고 5단원씩 나오는 학교도 있을 거야. 양이 작으면 처음부터까지 이 교과, 부교재라든가 이걸 다 정리할 수 있지만 양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이랬을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 일단은 변형 문제를 넘어갔어야지. 만약에 변형 문제를 풀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아, 오늘. 단지 변형 문제를 이제 풀면서 너희가 알 게 뭐냐면 내가 부교재를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확인한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런 차원에서 변형 문제를 푼다라는 거지. 무조건 변형 문제를 많이 푼다 그래서 시험에서 많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변형 문제를 이미 풀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똑같아. 변형 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변형 문제를 풀 때 분명히 말했었어. 이렇게 맞은 문제를 하더라도 내가 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어버리면 이거를 표시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런 과정들. 그치? 이거를 다시 보는 거야. 아, 그때 내가 이걸 몰라서 헷갈렸었지. 이걸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틀렸던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가서 보는 거지. 그러면 왜 틀렸으며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내가 이 문제를 실수했다면은 어떤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저번에 다 표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다시 보는 거야. 아, 이런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너희가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한 번 실수했던 것을 다시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변형문제를 다시 보는 거지. 아, 근데 선생님, 저는요 변형 문제를 못 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는 학생들도 있어. 어쩔 수 없이 다시 부교재를 봐야지, 그런 학생들은. 그러면 아, 선생님, 저 내일 당장 시험인데 어떻게 이거 부교재 다 봅니까? 라고 했잖아. 선생님 무슨 연습하라고 했냐면 해설지를 보고서 해설지를 정리하는 연습하라고 했지. 그래서 해설지를 정리해가지고 다시 본문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자마자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아는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본문을 보자마자 이 글은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서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글이더라 라는 것이 떠오를 정도로 그 연습만 하란 말이야. 이 정도로 공부를 하잖아. 그리고 어느 정도 어휘를 갖추고 있어 버리면 학생들이 대부분 객관식 문제는 다 맞는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끔씩 이 본문을 다 암기한 학생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1등급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긴 필요해.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겠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 강조했던 부분 있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내신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학생들이 정리하는 수밖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어때? 아, 너희가 지금 그것만 하기도 봐봐. 이 정도 많은 양에서 내가 틀린 걸 고르고 다시 분석하고 하는 것도 꼬박 하루가 들지 않겠니? 해야 할 양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있는 건 내에서 너가 할 수 있는 한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는 것,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 알겠지? 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내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학생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사실은 모르겠어. 그런데 학생들이 또 시험을 보고 나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말이지, 이번 시험이 끝이 아니야. 이번 시험은 시작이야. 그 부분을 정말 명심하렴. 내가 만약에 이번 시험을 망쳤다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 시험지를 샅샅이 분석해. 아,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공부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이번 첫 시험은 시험을 잘 보든 잘 보지 않든 너에게는 기회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고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정말 좋겠고, 좋은 성적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분명히 너에게 다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보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꾸준히 선생님에게 질문해주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본 학생들이 있잖아. 이제 그런 학생들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유튜브라는 환경에서 굳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찾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아, 그 노력하는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더불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렸던 영상들 있지? 그런 영상들이 학생들의 성적에도 많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 영상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랄게. 긴 영상 봐줘서 고마워. 안녕.